LG전자 양숙현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양숙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현재 HE 본부 소속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AI-based recommendation system for LG Channels로 LG Channels 앱 내에서 AI 기반의 recommend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텐데요. 처음에 이제 LG 채널즈 앱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LG 채널즈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 AI 기반 추천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드린 이후에 어떤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을 썼는지 소개드리고 저희 내부 용어예요. AN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 A/B 테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있어서 AN 프레임워크로 저희 자체 네임을 부르는데요. 그 프레임 네트워크를 소개드린 이후에 저희 1년 동안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약 80회에 걸쳐서 A/B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해당 결과에 대해서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채널즈 앱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이런 아이콘을 LG TV를 보시면 이런 아이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저기 프로모션 용도로 LG 전자에서 또 기사도 많이 뿌렸을 텐데요. 24년 외부에서 플랫폼 광고 컨텐츠 등 플랫폼 사업 매출 1조 기대가 되는 그 기간이 되는 LG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채널즈 앱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앱이고요. 넷플릭스처럼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앱이고요. 차이점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광고를 제공하는 대신 컨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그 프리 어드버타이즈먼트 스트리밍 TV라고 해서 패스트 서비스를 구현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LG 전자 자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해당 앱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V에서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에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카니발에 적용이 됐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LG 여기 오늘 발표 내용은 이 LG 채널즈 앱에서의 개인화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화면이 지금 보면 아마 넷플릭스 많이 쓰실 텐데 넷플릭스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넷플릭스 화면과 상당히 유사한 LG 채널즈 홈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개인 화면은 그래 그럼 여기 콘텐츠에 각 개인별로 다른 거 뿌려주겠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장르 세그먼테이션 기반의 추천이라고 해서 저희 이게 TV다 보니까 채널이 있고 또 VOD를 제공을 하는데요. 채널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무비 뭐 이런 장르. 그래서 장르 기반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뉴스를 선호하는 세그멘테이션 유저들한테 뉴스 채널만을 뿌려준다든지 그리고 스포츠들을 선호하는 유저들한테 스포츠만 뿌려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장르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추천이 한 가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원큐에 오픈해서 이미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DL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게 허러 무비가 막 이렇게 테러 뭐 이런 것들이 뜬 걸 보는데 이제 뒤에도 보면은 사이언스 픽션 위주로 이렇게 채널이 추천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장르를 구분할 때 허러나 사이언스 픽션은 없는데 이 DL에서 추천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캡처해서 잠깐 보여드려요. 실제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 그 두 번째 방향은 AI 기반의 퍼스널라이제이션이고 8월에 실제 지금 현재 운영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서비스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AI-based recommended system architecture 내부를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저희 LG 전자니까요. 디바이스 단과 클라우드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단은 위에는 클라우드고요. 이 밑에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는 뭐 추천이니까요. 컨텐츠 데이터하고 유저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데이터는 그
이 TV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사용자의 그 컨텐츠 행동 선호도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시청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 유저 사용 정보가 쌓이게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컨텐츠는 각 컨텐츠별로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 아니면 장르 뭐 디렉터 이런 그 컨텐츠 자체의 메타 데이터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 AI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요. 제일 위에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보면은 이 전체 시스템은 이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거버닝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이제 각 그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지금 디플로이가 돼 있는데 LG 채널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국가를 뭐 미국만 적용을 한다든지 내지는 적용 범위도 미국 내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적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추천 알고리즘도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르 기반의 레커멘데이션도 있고 DL 기반의 레커멘데이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뭐 다양한 형태의 또 뭐 클러스터 기반의 뭐 머신 러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걸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동시에 이제 적용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뭐 1년 내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각 사용자별로 선호하는 그 뭐 콘텐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똑같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더 낮게 워킹을 한다. 그러면은 뭐 주말만 설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고 저희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있으면 추천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A/B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이 추천 알고리즘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A/B 테스트도 함께 선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샘플링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통해서 이 전체 시스템이 TV에 무엇이 뿌려질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고리즘 부분을 보면은 지금 세그멘테이션 부분과 DL을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퍼레이션하면 MLOps라고 하죠. 그래서 다 많이 언급되는 MLOps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그멘테이션은 현재 이제 지원되는 정도는 장르 정도의 세그멘테이션이고 뭐 앞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MLOp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토어 부분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엔진이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워킹하는 형태고 데이터 스토어는 한 역할이 지금 유저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알고리즘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프리 프로세싱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다른 서버입니다. 뭐 인퍼런스, 트레이닝, 그 데이터 스토어. 그래서 각각 다른 서버를 둠으로써 이 목적에 맞게 프로세스의 목적에 맞게 그 저희 AWS를 쓰는데 AWS에 적합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퍼런스 부분은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사실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타겟팅 부분. 이 타겟팅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추천 알고리즘 유저 대상 그러니까 뭐 특정 유저라든지 아니면 헤비 유저라든지 뭐 어떤 이런 내지는 세그멘테이션 된 유저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로우 다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유저한테 적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딥러닝 알고리즘도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지원함으로써 확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트레이닝 엔진과 지금 인퍼런스 엔진 차이점은 인퍼런스 엔진은 제일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딥러닝이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 리스트가 각 디바이스별 개인화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올 텐데요. 알고리즘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여러 사람의 유저를 이해를 해가지고 컬래버러티브 필터링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의 사실은 선호도가 즉각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뭐 어떤 유저가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서 한 번 더 필터링 아웃이 된다든지 내지 이제 저희 이 컨텐츠를 TV에 뭐 어떤 컨텐츠를 뿌릴지를 올가나이징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닝 팀에서 그때 이제 컨텐츠를 확보했는데 그 주에 특별히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컨텐츠를.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반영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이제 오프라인 밸리데이션 과정인데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보면은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제
어떤 모델이 가장 최적인지를 결정하는 디시전 매트릭으로 저희가 리콜이라든지 프로시전 같은 걸 이용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엔진은 이제 아웃풋으로 베스트 퍼포밍 이제 모델을 넣게 되면 그 모델을 인퍼런스 엔진이 읽어들여서 데일리 형태로 개인별 추천 컨텐츠를 뽑아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지금 위클리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천 컨텐츠가 쌓이게 되면은 이 데일리 추천 컨텐츠가 서비스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유저 TV별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 화면이 다르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고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실시간으로 사용자 A 그룹과 B 그룹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끌어모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데일리로 일어나는 형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을 뭘 썼냐 소개를 드리면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폼 계열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최근 3개월 동안 150개의 컨텐츠 시퀀스 정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컨텐츠 시퀀스 정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컨텐츠 1은 10분 보고 컨텐츠 2는 5분 보고 20분 보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컨텐츠를 뭘 볼까 이런 걸 이제 개스하는 형태의 시퀀셜 투 시퀀셜 모델이고요. 저희 모든 유저를 다 사용해서 트레이닝한 건 아니고 지금 저희 트레이닝 기간 내에 최소 10개의 다른 컨텐츠를 본 사용자들만을 필터링 아웃해서 트레이닝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10개 이하는 확인을 안 하셨나요? 근데 저희가 봤더니 그런 라이트 유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딥러닝 알고리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결국에는 모델의 퀄리티를 좌우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라이트한 유저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모델이 산으로 가더라. 그래서 결국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10개 이상 다른 컨텐츠를 시청한 유저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데이터로는 최근 20개 컨텐츠 시청 정보 시퀀스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뭘 볼까라는 어떤 이제 프로버빌리스틱한 정보가 나올 텐데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오더링을 해서 추천 리스트를 뽑아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딥러닝이 아닌 저희 추천하면은 트레디셔널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고려했었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특징들이 뭐냐면 인풋을 매트릭스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우와 컬럼이 유저 곱하기 컨텐츠인데요. 유저 수하고 컨텐츠다 보니까 유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그 매트릭스를 다 저희 메모리에 읽어들어야 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유저가 생기면 사실상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뿐만 아니라 인풋으로 프로세싱하는 피처의 확장성 때문에 딥러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만의 텀인 AM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AM 프레임워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을 동시에 동작시키면서 비교 평가 가능한 형태로 A/B 테스트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추천 알고리즘 운영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원 하나가 LG 채널즈 전체 유저라고 했을 때 각각을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으로 분할해서 이 서브셋에는 장르 기반의 추천을 한다든지 이 기반에는 DL 기반의 추천을 한다든지 등등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형태이고요. 현재는 저희 추천 알고리즘 이정에는 수동 편성 형태라서 수동 편성에 대한 서브셋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 뉴스 세그먼트를 보시면 뉴스 세그먼트 서브셋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둘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룹을 분할해서 둘을 동시에 비교 가능한 형태의 A/B 테스트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1년 동안 진행됐던 A/B 테스트 컨피규레이션 정보인데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3회 A/B 테스트가 수행되었고 저희가 이제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르 세그멘테이션에 추천을 했을 때 실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눴고요.
A그룹과 B그룹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그멘테이션에 속하는 유저들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추천을 확인하고 싶으면 뉴스에 속한 세그먼트 유저 반쪽, 뉴스 세그먼트에 속한 유저 나머지 반쪽, 한쪽에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리 수동 편성되어 있던 컨텐츠를 추천하고 나머지 한쪽에는 뉴스 채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장르와 그 연관성이 높은 컨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가설 1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expectation은 B가 훨씬 좋겠지 당연히 우리가 그 일종의 좀 더 그러니까 약간 그 코어스하지만 일종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expectation은 B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설 2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의 퍼스널라이제이션이고 딥러닝 기반의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전체 미국 유저를 봤기 때문에 전체 유저에서 랜덤리 픽된 유저들을 둘로 나눠서 한쪽에는 수동 편성, 나머지 한쪽에는 딥러닝 기반의 퍼스널라이즈된 컨텐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당연히 개인화가 잘 나오겠지 B가 이게 저희의 가정이었고 저희 익스펙테이션이고 가설 3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2개가 있는데 2개를 비교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2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룹을 어떻게 했냐면 장르 세그먼트에 속한 유저, 즉 뉴스 세그먼트에 가령 속한 유저를 반으로 나눠서 A하고 B로 나누고 한쪽에는 장르 컨텐츠를 추천하고 나머지 한쪽에는 DL 퍼스널라이제이션 추천 결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매트릭으로 앞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트릭을 설명드렸는데 온라인 매트릭으로 실제 사용자의 인게이지먼트를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컨텐츠 클릭 레이트를 보고 두 번째는 실제 그 디바이스 레벨에서 어떤 그 얼마나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갔는지를 유니크 디바이스 레이트를 봤고 그 외에도 시청 정보 상승 평균 그래서 에버리지 듀레이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컨텐츠 클릭 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데이터 특징 정보인데요. 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실제 몇 대의 그 데이터 그 TV 대수가 각 장르별로 이용됐고 뭐 실제 그 LG 채널즈 유저는 얼마나 되는데요.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숫자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measurement 데이가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statistically valid한지에 대한 p-value 기반의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내온 결과고요. 그래서 보실 내용은 수치. 먼저 노 세그먼트를 하지 않은 경우는 참고로 얘네들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LG 사용자 채널 유저입니다. 그래서 북미 기준 현재 21 밀리언 정도의 8월 기준입니다. 유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샘플링해서 미국에 한해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개의 장르를 지원하고요. 각 9개의 장르의 사이즈를 보면은 최소 13,000부터 최대 21만 4천까지 정도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 세그먼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p-value를 보시면 이 p-value가 결국 저희가 A/B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A 결과와 B 결과의 차이가 밸리드하냐, statistically 계속 스테이블하게 나오냐, 뭐 이런 거를 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장르별로 조금 다르고 또 퍼스널라이제이션은 결과가 굉장히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그 수동 편성 대비 p-value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밸리드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장르 같은 경우는 뉴스, 이제 빨간색 부분이 잘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뭐 합의, 뮤직, 그리고 드라마, 무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비교적 스테이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밸류가 뭐 0에 가깝다든지 0.005라든지 이랬는데 기타 나머지 장르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와서 그 저희도 이제 실험 기관에서도 어떤 값이 지금이 맞는 건지 어떤 요인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베리에이션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장르, 가설 1, 장르 세그멘트는 진짜 워킹 잘하냐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 동그라미가 전체 LG 유저인데 왼쪽에 밝은 핑크가 매뉴얼리 수동 편성의 경우고요. 그리고 이 각각 이게 세그먼트입니다. 뭐 뉴스 세그먼트, 합의 세그먼트, 뮤직, 스포츠, 드라마, 무비 각각의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세그먼트에 속하는데 수동 편성했을 때, 그리고 좀 더 진한 분홍 같은 경우는 장르 추천했을 때,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비교한 결과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밝은색, 각 세그먼트별로. 그러면 이게 훨씬 다 보면은 안쪽보다는 그 바깥쪽에 다 숫자가 높은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 거의 50% 이상 상승, 100% 이상 상승했죠. 200% 이상, 그렇죠. 아니다, 100% 이상. 그래서 이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기반으로 장르 세그멘테이션 추천을 하면 최소 8%부터 최대 147%까지 향상하는 컨텐츠 클릭 이제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닌, 뭐 대표적으로 코미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기존엔 6.8%인데 8.8% 정도의 증가율이라든지, 뭐 리얼리티는 13%인데 13.9%. 그래서 이제 저희 게스는 이 유저는 이 장르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장르 채널만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쳐주지 못한 거다. 그래서 아마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더 잘 워킹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DL 기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이 세그멘테이션 부분을 잠깐 잊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세그먼트가 없는 부분. 원래 기존에는 수동 편성을 하면 16.5%였던 게 DL로 하면 32%까지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진짜 도움을 주는구나. 각 개인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추천해 주면 사람들이 진짜 추천을 더 많이 클릭을 하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가설 3 세그멘트 내에서 이제 빨간색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이 똑같이 그 장르 기반의 장르 컨텐츠만 추천했을 때를 보시면은 참고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제너럴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용자 전체. 근데 세그멘테이션은 특정 세그멘테이션이다 보니 오히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장르 세그멘트 기반 추천 대비 좀 더 나쁜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경우는 53.4%인데 얘는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은 45.5%밖에 안 나온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대신 아까 이제 익스펙테이션 했던 대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장르 세그먼트는 9.0%밖에 향상을 못 줬는데 퍼스널라이제이션은 13.8%까지 증가하고 리얼러 TV도 확실히 퍼스널라이제이션이 24.2% 그러니까 13.9%가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제너럴 모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전체 유저. 근데 각 세그먼트별로 최적화된 DL 모델을 있으면은 장르 세그먼트 기반의 추천보다 좀 더 나은 결과, 즉 예를 들어 53.4%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또 저희의 또 다른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타임 시리즈 플롯을 통해서 각각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퍼스널라이제이션과 수동 편성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x-axis는 데일리 이고요. y-axis는 그 0에서 100% 구간으로 컨텐츠 클릭 레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동 편성 대비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요일에 관계없이 계속 다 좋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매뉴얼 수동 편성이 검정색 바고 빨간색 바가 뉴스 세그멘테이션 추천인데요.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아마 기대하신 대로 주말에 뉴스 잘 안 보시죠, 주중 대비. 그래서 그런 패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좋지만 이 밑에 그 테이블을 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승률, 167, 뭐 100 정도, 막 400까지 올라갔던 상승률이 이렇게 좀 낮게 떨어지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각 그 사용자 시청 패턴에도 위클리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컨피규레이션을 요일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 퍼스널라이즈가 뉴스 구분한 건데요. 확실히 이제 뉴스가 더 잘 나오고 그런 이유로 우리 최적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왼쪽을 보시면 스포츠 기반의 그 스포츠 장르 기반의 추천이 잘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이 첫 번째 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프랑스 올림픽 기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포츠 장르보다는 아마 올림픽을 보시느라고 뉴스 이런 걸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스포츠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는 1년 내내 진짜 뉴스 기반의 추천을 하면은 잘 나옵니다.
왜냐면 뉴스는 항상 보시니까요, 대부분이. 그리고 TV잖아요. 그래서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시즈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즌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 나오다가도 어떤 특정 시즌에는 별로 스포츠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뭐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이럴 때는 흥미로운 스포츠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는 좀 확 떨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즈널하다, 스포츠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거를 소개를 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저희 미국에 적용을 했고요. 트레이닝은 위클리로 했고, 인퍼런스는 데일리. 그래서 추천 컨텐츠 리스트가 데일리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시청 시간을 활용해서 했고, 피처로는 그리고 장르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채널 또는 VOD 추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국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LG 채널이 적용된 모든 국가에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학습보다는 이제 저희 인퍼런스를 좀 더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데일리가 아니라 어떤 아워러리 패턴이라든지 좀 더 나은 리얼타임으로 인식을 해서 시시각각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시청 시간만을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 다양한 현재 진행형이고요. 다양한 피처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컨텐트 메타라든지 그런 거를 NLP, LM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신규 세그멘테이션, 뭐 장르 말고도 머신러닝으로 클러스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클러스터된 것을 기반으로 해당 클러스터에 최적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런 걸 이제 고려 중에 있고, 그리고 이 TV다 보니까 채널 추천이나 뭐 VOD 추천만을 보셨는데 채널에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BC 채널이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추천을 하려고 고려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라이브 했다가 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리스트는 방영 중이거나 앞으로 방영이 될 예정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워리 인프런스가 또 먼저 진행이 돼야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뭐 지역 사용자 시간대별로 선택적 적용 완전 자동화를 또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고리즘이 너무 낮이고 뭐 언제 적용해야 될지 판단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다 그 운영해서 편성하시는 분한테 레버리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전 자동화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